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가 제3후보지 검토를 시작했지만 사드 배치 지역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아직 변수가 많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가 K2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두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상북도 체육회가 하는 일도 없는 퇴직운동부 감독에게 2년 동안 7,200만 원이나 월급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더위와 병충해에 잘 견디고 수확도 빠른 신품종 사과가 개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24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계속 이어지죠? 네, 하지만 이 폭염 수준의 더위는 모레쯤에 비가 내리고 나면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밤에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지셨죠.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낮더위도 얼른 누그러지면 좋으련만 오늘도 폭염 수준의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내일까지도 33도로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모레쯤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인데요. 이후로도 덥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이번처럼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달력은 가을로 향해 가는데 계절답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오는 9월과 10월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늦더위가 나타나는 날이 많겠고요. 11월에는 평년보다 다소 추운 날이 많겠습니다. 올가을 태풍은 예년과 비슷한 8개에서 12개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장소로 성주군이 요청한 제3후보지에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천 지역의 반발과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서 최종 후보지 결정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한곤 성주군수의 제3후보지 사드 배치 요청 이후 국방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롯데 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미군에 통보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미군의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성주 주민들 사이에도 사드 배치 철회와 제3후보지 수용안을 놓고 대립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어떤 식으로든 서로 반목하고 혼혈되고 갈라지는 이런 거는 사실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주 골프장이 김천과 가까워 김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위원회는 오늘 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사드 배치 반대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천 시민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사드에 대한 위해성을 이해를 하고 또 동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장소까지 옮겨감으로 인해서 이미 신뢰를 잃었다. 제3후보지 결정까지의 변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주 골프장은 성산포대와 달리 사유지여서 터를 매폐하는 부담이 있고 국회 비준동의 여부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제3후보지 평가 결과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시 성산포대로 재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주군의 제3후보지 요청 뒤에도 반발과 논란이 계속되면서 최종 후보지 결정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최근 국방부가 대구시의 군공항 이전 건의서에 적정 판정을 내리면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의회는 정작 이전 후보지들이 있는 경상북도가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경북 군위와 의성군, 예천과 영천시. 올해 안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투표 등을 거쳐 내년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됩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의 속도를 내겠다는 대구시의 의지와는 달리 이전 후보지가 있는 경상북도에선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보지 논의에서 경상북도가 배제됐고 소음 공해와 개발 제한에 대한 보상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 후보지로 경상북도를 지칭하면서도 우리 도와는 어떠한 실무 협의나 회의 정보조차도 듣지 못하고 했는데 대구공항 통합 이전의 득실을 면밀히 분석해 경상북도의 균형 발전 등을 통해 300만 도민 편의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구공항 개발 이익이 대구 시민보다는 이전 후보지의 우리 도민들에게 충분히 보상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대구시의 수건 사업으로 K2 이전이 추진돼 많은 자료가 축적돼 있다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도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담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수용성도 입지 선정에 반영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겁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보지의 갈등과 반발 해결도 경상북도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체육회가 이미 해체된 한 대학의 운동부 감독에게 체육회에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챙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지급된 돈만 7,200만 원이나 되는데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역의 한 대학 정구부 감독을 맡다가 퇴임한 A씨는 지난 2013년 초 경북체육회로부터 문경 정구장에서 훈련하는 도내 선수를 총괄 감독하는 역할로 예전에는 없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문경 정구장에 나타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팀마다 감독과 코치가 있는데 왜 총괄 감독이 필요하냐는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옆에 와서 자꾸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뺏기는 거잖아. 조금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경북체육회도 당시 반발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경에 들락거리면 시청 그 팀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여론이 이 당시에 배치를 해놓고 보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오지 마라. 당시 경북체육회 회의록을 보면 A씨가 대학 정구팀을 맡아 10년간 우승으로 이끈 공로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대학 정구부가 해체되면서 A씨가 현재 실업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공로를 인정해 지원하자고 나와 있습니다. A씨가 맡은 또 다른 역할은 대학 정구부 신설 추진. 하지만 팀 창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의 급여는 경북체육회가 정한 최고 수준인 월 300만 원으로 2년 동안 7,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실체에 항상 작용을 해야 좋지. 우리 같은 사람이 가지고 1년 내에 보상해도 돈 100만 원 받기 힘듭니다. 이렇게 사실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거액을 지급했지만 경북체육회는 우수한 코치에 대한 보상이고 인재를 붙잡아두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합니다. 기존에 우리 규정틀 안에서 이제 인물을 대표팀을 맡아서 경기를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창단을 하자는 주 목적들 동시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당사자인 A씨는 해당 연봉은 10년 동안 대학 정구부에서 성과를 낸 것의 보상이고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체육회는 경북도청에서 매년 130억 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미 군사연합훈련인 을지포커스 가디언 연습이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 스타디움에서는 실제 축구 경기가 한창인 상황을 가정해서 테러에 대비한 대규모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최초로 민관 군경이 통합작전을 펼쳤고 여기에 미군 정찰 헬기까지 참여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스타디움에서 대구FC와 일본 프로팀의 친선 경기가 펼쳐집니다. 갑자기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리고 놀란 관중들이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화재 진압과 환자 후송이 마무리되자 폭발물을 설치하고 인지를 억류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군 초기 대응팀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헬기 패스트로프를 이용해 경기장으로 신속하게 침투한 뒤 폭발물을 처리하고 인지를 구출합니다. 하늘에서는 미군 정찰 헬기와 드론이 달아난 테러범을 추적하고 경기장 밖을 차단하고 있던 특공여단 장병들이 테러범을 사살하면서 상황은 종료됩니다. 다중이용 시설을 노린 테러를 가정한 훈련에는 장병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투입됐고 신속한 현장 진입을 위해 수송기와 헬기 2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민관 군경 통합작전으로 현장에서 작전을 종료할 수 있는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을지 연습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은 민방공 대피 훈련이 오후 2시부터 대구 전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난화로 추석이 점점 더워지면서 차례상에 햇과일 올리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더위와 병충해 잘 견디고 수확도 빠른 신품종 사과 아리수가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의성의 한 과수원입니다. 나무마다 빛깔 고운 사과가 벌써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신품종 사과 아리수입니다. 기존 추석용 품종인 홍로보다 온도가 높고 일교차가 작아도 색깔이 빨갛게 잘 들고 탄저병에도 강합니다. 일손이 적게 들은 관계로 봉지 안 씌워도 되고 추석 사과로서 당도도 적당하고 아열대성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국산 신품종 아리수는 지난 2013년 개발돼 한창 농가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주력 품종으로 선정한 영천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음력절기 특성상 오는 2030년까지 이른 추석이 잦은 데다 온난화까지 겹치면서 아리수는 여름 추석형 상품으로 국내 사과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지도를 높이고 시군별로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출하를 해서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아리수와 여름 사과 서머킹 등이 개발되면서 국산 사과 품종 보급률은 20%대로 올랐습니다. 일본 품종이 대세였던 국내 사과 시장에 국산 품종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조원진 의원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또 장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민간기업의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응시자에게 사업주가 면접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청년층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 법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면접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깊은 산속에서 사는 멸종위기종 하늘다람쥐가 도심지와 가까운 경주 토암산 불국사 인근 숲에서 발견됐습니다. 특별히 제작된 인공둥지를 설치한 결과 이곳에서 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다람쥐 한 쌍이 둥지 안에서 바삐 움직입니다. 가만히 앉아 쉬기도 하고 재빨리 움직이며 주변을 살피기도 합니다. 경주 토암산 불국사 인근 숲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하늘다람쥐는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있는 날개와 같은 독특한 막을 이용해 날아다니고 크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특징입니다. 멸종위기종 2급 야생동물로 주로 지리산 등 깊은 산속에서만 서식하지만 도심지와 가까운 토암산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속리산이나 설악산 등 큰 산에선 자주 발견됐지만 하늘다람쥐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됨으로 해서 여기도 자연 상태가 상당히 우수하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3년 전 하늘다람쥐의 서식 흔적을 확인한 뒤 인공둥지를 특별 제작해 설치한 결과 이들이 둥지에서 사는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입구 크기가 넓어서 맹금류나 일반 조류들의 영향을 받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저희가 자체 제작한 둥지는 그 입구를 작게 만들어놔서 하늘다람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소는 하늘다람쥐 보호를 위해 이 일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각급 학교가 속속 개학하는 가운데 폭염이 계속되면서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 교실 온도를 26도에서 25도로 조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시간부터 하교 시간까지 교실 온도를 25도로 유지해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2개 고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자 226개 중고등학교의 식재료 보관과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급식소와 조리실의 온도도 식재료에 이상이 없도록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번 폭염과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면적을 자체 집계한 결과 고추, 콩 등 밭작물이 1,483헥타르,
사과, 포도 등 과수가 361헥타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북 전체 농작물 재배 면적 24만 2천여 헥타르의 0.75% 수준으로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당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에 폭염과 가뭄 대책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시군을 대상으로 농작물 피해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SK와의 홈 경기에서 극적인 한 점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SK와의 맞대결을 펼친 삼성은 경기 초반 SK에 7점이나 내줘 패색이 짙었지만 4회 만에 5점을 뽑아내며 한 점차까지 추격했고 5회 말 박한희의 역전타에 힘입어 9대8로 승리를 기록해 넥센에게 당했던 2연패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또 한일 통산 600홈런에 2개가 모자란 이승엽은 홈런을 추가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타점을 올리며 양준혁이 기록한 프로야구 통산 최다 타점 기록인 1389타점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두 팀은 오늘도 맞대결을 펼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오늘도 이 경기를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이 대구시의 경영 안정자금을 사용할 때 금융기관들이 1년 동안 금리 3.9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협약을 금융기관들과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영 안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한 금리를 정했다고 밝혔는데 오늘 대구은행과 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도내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장애인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직접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에 중점을 두고 전화 면담 조사하며 읍면동사무소에는 장애인 인권 침해 의심 사례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밤에 잠들기가 훨씬 편안해지셨죠.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낮더위도 얼른 누그러지면 좋겠지만 오늘도 폭염 수준의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내일까지 33도로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모레쯤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인데요. 이후로도 덥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이번처럼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20도를 조금 웃돌면서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3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문경의 낮 기온 33도, 그 밖에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은 34도를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2도로 출발하고요. 봉화는 16도로 어제보다 선선하게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모두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28도, 포항 30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더위도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